안녕하세요. 오늘 음악 기초 이론 3주차 수업입니다. 제가 저번 주랑 저번 주에 3주차랑 4주차 수업을 업로드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음성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4주차도 음성 녹음이 안 되는지 모르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3주차랑 4주차께 음성 녹음이 안 됐었는데 아무도 안 보셨는지 녹음이 안 되어 있어서 어쨌든 제가 그래서 다시 지금 이거 동영상 만들어서 업로드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봐주시고 댓글 꼭 달아주세요. 그걸로 출석 체크할 거라서. 아무튼 이제 3주차 수업 다시 이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첫 시간이었죠. 제대로 된 음악의 탄생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 그리고 악보 표기법과 이러한 표기법이 악보에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악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오선과 보표, 음자리표, 그리고 박자표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악에서 아주 기본적이며 중요한, 이게 없으면 악보가 될 수 없는 음표와 심표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그리고 음이름과 게이름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먼저 다들 음표와 심표, 그리고 음이름과 게이름은 아마 이제 음악을 공부하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실 건데,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러한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음악의 기초가 되는 음표나 심표, 그리고 음이름과 게이름이 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어떤 원리로 이런 음표나 심표 그리고 음이름 게이름이 만들어졌는지까지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음표에 대해서 공부해볼 건데, 음악이라는 소리를 악보라는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오선에서 위아래 위치로, 즉 음고라고 하죠.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를 구분하고 얼마 동안의 시간만큼 소리를 내줘야 하는지의 표시가 필요로 하는데, 이걸 바로 음표라고 합니다. 여기 음표라는 것은 다시 설명하면 오선에서 위아래 위치로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인 음고를 구분하고 얼마 동안의 시간만큼 이 소리를 내줘야 하는지의 표시를 표로 나타낸 걸 음표라고 합니다. 음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음표를 기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먼저 음표를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머리라고 하죠. 이걸 동그란 머리, 그러니까 새카만 머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새카마지 않는, 아무것도 색칠되어 있지 않는 그냥 투명한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걸 오음표라고, 이 음표 자체도 존재하긴 하는데 보통은 음표를 그리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머리를 그리고 기둥을 그리고, 또는 새카만 머리를 그리고
기둥을 그리고 또는 새카만 머리에 기둥을 그리고 꼬리를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요. 음표는 이렇게 뭐 아무 때나 보표에서 아무 때나 기본을 하는 게 아니라 성부의 수 그리고 박자 그리고 음악의 진행에 맞추어서 읽기 쉽고 연주하기 쉽게 어떠한 규칙에 따르면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야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악보를 보시면은 이렇게 기둥이 위로 머리가 밑에 있고 기둥이 위로 올라가 있는 음표를 보신 적도 있고 이렇게 머리가 있고 기둥이 머리 아래로 내려오는 음표를 모양을 이렇게 보셨을 텐데 이건 언제 기둥이 위로 올라가는지 언제 기둥이 밑으로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알아보자면은 보통은 이렇게 5줄이 있잖아요. 5선은 5줄이잖아요. 5줄에서 하나, 둘, 셋, 넷, 5. 이 5줄에서 이 중간줄 보이시죠? 이 중간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중간줄인 밑에 줄각 칸에 머리가 만약에 그려지게 되면은 기둥이 이와 같이 위로 올라가고 이 셋째 줄을 기준으로 해서 머리가 셋째 줄부터 셋째 줄 위인 칸과 줄에 놓여지게 되면 기둥은 이거와 같이 아래로 놓여지게 돼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세 번째 줄을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음악에서 앞과 뒤에 음표 사정을 약간 고려해서 뭐 때때로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될 때도 있긴 한데 이거는 앞과 뒤에 음표 사정을 고려해서 그냥 때에 따라서 다른데 보편적으로는 이 중간 세 번째 줄부터 머리가 놓여져 있을 때 기둥을 이렇게 아래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음표를 그릴 때 이 기둥을 어디까지 정확히 그려야 하는지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딱히 없으실 텐데 기둥의 길이는 음표의 머리에서 만약에 미음에 머리가 놓여져 있으면 기둥은 한 옥타브 위인 한 옥타브 위의 미가 여기 미인데 여기를 초과하지 않을 길이가 적당하고 만약에 화음일 경우에도 기둥이 아래일 때는 맨 아래 위일 때는 맨 위의 음이 한 옥타브의 길이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덧줄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더 길어져야 하죠. 덧줄이나 덧칸에 머리가 놓여질 때는 예외로 기둥의 길이가 이렇게 더 길어져야 해요. 왜냐면 여기 만약에 도인데 여기 도까지 하면 너무 짧아요. 그 음표가 좀 이상하죠, 약간.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감으로 그냥 다 아마 아시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악보 화음을 기보하실 때 그냥 뭐 미, 솔 예를 들어서 솔, 시레
이런 화음처럼 그냥 이렇게 규칙적으로 차근차근 올라가 있는 이런 화음은 상관이 없는데, 이도음 있잖아요. 붙어있는 이도 음정관계인 뭐 라시 이런 화음에 대해서는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그냥 뭘 먼저 그려야 될지 좀 헷갈리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라시면 라와 시 중에 라음이 낮고 시음이 더 높잖아요. 그럴 때는 높은 음이 오른쪽, 낮은 음을 왼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솔 라면은 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시 플랫을 그릴 때 여기 이 음에 이렇게 곡이 진행되다가 어떤 임시표나 내림표, 그러니까 임시표, 올림표나 내림표를 붙여줘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C 도잖아요. 음의 순서대로 만약에 C 플랫 도샵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면 이 음의 순서 놓여있는 순서대로 그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C와 도 이렇게 되죠. C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C 플랫 도샵 이렇게 그려주면 되세요. 저 옛날에 이게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막 자세히 봐야 보이고 그랬었는데, 이런 규칙을 알고 계시면 쉽게 악보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음표의 기보법이랑 뭐 임시표를 붙이는 부분, 원리, 음표를 그리는 방법, 기보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넘어가서 음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음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한 가지 음표만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음표들이 모여서 음악이 만들어지는데, 다 아시듯이 5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뭐 32분음표, 64분음표 등등등등 여러 종류의 음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알고 있지만 한 번씩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떻게 4분음표, 이게 4분음표인지는 알지만 이게 몇 박자인지는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게 한 박자인지, 뭐 왜 이게 2분음표가 두 박자인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조금 알면 좀 쉽게 헷갈리지 않고 쉽게 외울 수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먼저 음표 중에서 이렇게 생긴 그냥 동그란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게 동그라미에 색칠이 되어 있지 않고 투명한 동그라미, 이걸 온음표라고 합니다. 온음표는 이 음표가 가진 시간, 즉 몇 박자인지, 시간은 4박입니다. 4박. 이렇게 표시하죠. 즉 이건 사과로 표시한다면 사과가 이렇게 4개가 그려지죠. 여기서 이 박이라고 하는 건
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즉, 이 오음표로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한 박을 1초라고 할 때 오음표는 4초 동안 시간을 내주는 거죠. 4초의 시간을 가지는 오음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박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생긴 동그라미에 기둥이 붙어 있는 이음표는 이분음표라고 하거든요. 이분음표는 오음표의 시간이 2분의 1로 줄었다고 해서 이분음표라고 하고, 그러면 이 오음표 4박자의 박자에서 2분의 1이 줄었으니까 4개 중에 절반은 2개잖아요. 2박자라고 하고, 사과는 4개 중에 절반인 2개만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분음표까지 해봤고, 그 다음은 이렇게 머리가 새카맣고 기둥이 놓여져 있는 이음표를 4분음표라고 하는데요. 이 4분음표는 왜 4분음표냐면 여기 사과가 2개 있죠? 2개에서 절반만큼. 그러니까 4분음표는 2분음표의 그러니까 오음표의 4분의 1이라고 해서 4개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죠. 오음표에 대한 4분의 1이라고 해서 4개 중에 하나, 한 박자, 즉 2분음표의 절반 박자인, 즉 사과가 하나인 박자입니다. 4분음표. 4분음표까지 있고, 그 다음은 이렇게 똑같이 머리가 새까맣고 기둥이 놓여져 있어요. 여기에서 그 꼬리가 달려 있어요. 꼬리가 달려 있는 걸 이건 역시 이 온전한 음표인 오음표에서 8분의 1만큼으로 나눴다고 해서 8분음표라고 하고, 이건 4분음표의 절반인 반박자, 즉 온전한 음표인 오음표의 8분의 1만큼의 박자이고, 그 반박자로 4분음표에서 이렇게 사과를 반으로 쪼갠 박자이죠. 즉 사과 반개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박자. 오음표의 8분의 1만큼. 그리고 여기 똑같이 8분음표에서 꼬리가 하나가 더 달렸어요. 이건 여기 사과 반개에서, 이건 온전한 오음표에서 16분의 1만큼이라고 하고,
1만큼 줄었다 그러고 쪼개진 거고, 그래서 16분음표 나가고 16분음표는 8분음표의 사과 반개에서 또 반으로 쪼개지는 개수로 박자로 반의 반박자. 그 사과가 4분의 1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음표의 16분의 1이라고 해서 16분음표라고 부르고, 그 꼬리가 2개가 되고, 그리고 주로 이 정도까지를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음표를 계속 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꼬리가 16분음표에서 하나가 더 붙는 걸 32분음표. 여기서 또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 이만큼이죠. 그래서 16분음표의 2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꼬리를 하나씩 추가하면 이건 64분음표. 32분음표에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쪼갤 수 있거든요, 음을. 128분음표도 있고. 근데 이런 음표들은 진짜 드물게 사용이 되어지고, 근데 드물게 사용되어지지만 사용이 되긴 합니다. 현대음악이나 뭐 고전 낭만음악에서도 쓰이긴 하는데 64분음표까지는 연주를 어떻게 하는데 128분음표는 거의 진짜 스타카토보다 더 짧은 수준으로 이렇게 음의 박자가 거의 없다시피 전만 찍는 소리 정도라서 뭐 연주하는 게 조금 힘들죠. 128분음표 이 정도는. 그래서 거의 주로 사용하는 건 32분음표, 꼭 간혹 64분음표, 엄청 드물게 128분음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본 음표와 박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까지 했던 박자들에서 점음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점음표는 예를 들어서 앞에 했던 2분음표죠. 이게 이렇게 생긴 건 2분음표죠. 투명한 머리에 기둥이 얹어져 있는 건 2분음표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오른쪽 옆에 점을 붙여주면 이건 점 2분 음표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박자도 바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점 2분음표는 몇 박자가 될까요? 여기에서 붙은 이 옆에 점의 의미를 알아보자면, 이 점 옆에 점이란 원래 가진 박의 반절만큼 더 늘어난다는 의미예요. 원래 가진 박의 반절만큼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원래 2분음표는 몇 박자이죠? 2박자이죠. 2박.
사과 2개이죠. 여기에서 2박자의 절반은 한 박자이죠. 점은 여기에서 이 절반만큼인 한 박자가 더 늘어난다는 뜻으로, 즉 점 2분음표의 박자는 원래 2박자 더하기 원래 박자의 반절만큼 늘어나서 3박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원리를 아셨으니까 다른 음표들에도 대입을 해보면 이건 뭘까요? 이건 점 4분음표. 로 이거는 원래 박자가 원래 4분음표는 한 박자죠. 이렇게 한 박자인데 사과 하나. 여기에서 반절만큼 더 늘어나는 거니까 한 박자의 절반은 반 박자이죠. 여기서 이거 2개가 합쳐지면 점 4분음표는 이렇게 반이 되는 거죠. 한 박자 반. 즉 사과 하나에 플러스 사과 반개. 사과 반개예요. 사과 반개. 즉 사과 하나 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 4분음표 봤으면 이렇게 생기고 머리가 있고 기둥 있고 꼬리 하나가 있으면 8분음표죠. 여기에서 또 점을 붙여주면 점 8분음표가 되는데, 그럼 점 8분음표는 어떻게 될까요? 점 8분음표도 원래 8분음표가 몇 박자이죠? 사과 반개인 반박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점인 이 반박자의 절반만큼이 더해져요. 그러면 박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점 4분음표는 이렇게 반박자 더하기 반의 반박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박자의 반의 반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반개에 사과 4분의 1개가 되는 거죠. 이런 원리로 점 4분음표, 점 8분음표, 점 2분음표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봤고, 만약에 오음표도 점 오음표가 될 수 있어요. 점 오음표도 원래 박자가 오음표는 원래 박자가 이렇게 4박자죠. 사과 4개. 여기에 절반만큼 더해지니까 4개에서 절반은 2개잖아요. 여기서 2개가 더해져서 총 6개가 6박이 되는 거죠. 사과 6개가 되는 거예요. 점 오음표는 6박. 쉽죠? 그 다음은 이게 음표의 종류와 박자에 대해서 점이 붙어있는 음표까지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은 악보에서 혹시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 사람이라고 적혀 있고 이렇게 캡이 씌워져 있는 걸 본 적이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긴 걸 셋,
있다는 표라고 하고, 이 셋 있다는 표의 박은 어떻게 셀까요? 먼저 여기에서 이 캡을 무시하고 그냥 이 박자들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8분음표가 3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박자, 8분음표는 반박자니까 반박자. 이렇게 한 박자 반이 되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근데 이렇게 그냥 한 박자 반 따따따 이렇게 셀 거면은 이 셋 있다는 표라는 게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셋 있다는 표는 이렇게 각각의 음표가 아니라 이렇게 전체 묶여져 있는 전체의 박을 합해서 표시를 해야 하고 박자를 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묶여있는 이 하나가 셋 있다는 음표 하나를 음표를 한 박자로 봐야 돼요. 즉 이 한 박 동안 3개의 음이 소리를 내야 돼요. 이렇게 따로따로 세는 거랑 다르죠? 근데 이게 왜 이게 한 박자로 이렇게 세는 거냐면 이 박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에 앞에 3개가 있잖아요. 이 2개, 이 연두색으로 표시한 음표 2개를 합한 박만큼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8분음표 3개가 묶여있는 셋 있다는 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예시로 이렇게 하나, 이거 뭘까요? 이거는 앞에 공부한 4분음표잖아요. 이 4분음표가 이렇게 캡이 씌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다른 예시인데, 이거는 이 셋 있다는 표는 이 셋 있다는 표 역시 여기 앞에 2개의 음표를 합한 만큼만 계산해주면 돼서 이 셋 있다는 표의 박은 2박자인 거죠. 그러니까 2박자 동안 이 세 음을 소리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균등하게 이 세 조각을 균등하게 2박자 안에 소리를 내주면 되는 거고, 다른 예시로 앞에 공부한 이분음표 3개가 이렇게 놓여있는 셋 있다는 표 역시 이 앞에 2 음표의 합한 만큼 소리를 내주면 되니까 2개를 합하면 2개가 합쳐져서 4개잖아요. 4박자. 즉 이 음표는 4박자 동안 이 이분음표 3개를 세 조각이라고 할게요. 이 세 조각을 균등하게 소리를 내주면 돼요. 그걸 의미하고, 또 다른 예시로, 간단한 예시로 16분 음표죠. 이거 꼬리가 2개 있는 음표. 이거는 캡을 씌울 때 이렇게 2줄로 해주면 한 줄은 8분음표 8분음표가 이렇게 8분음표를 묶으면 한 줄, 16분음표를 이렇게 묶어주면 2줄. 그럼 32분음표는 3줄이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면 되고, 이건 박자를 어떻게 세야 될까요? 이건 역시 이 앞에 두 개를 합한 만큼, 일단 반의 반박자, 반의 반박자 두 개 합쳐지면 반박자가 되죠. 반박자를 합친 만큼 박수를, 그러니까 반박자 안에 이 세 조각을 균등하게 소리를 내주면 됩니다. 이건 엄청 짧게, 엄청 빨리 다다닥 해야 되겠죠. 반박자 안에 이 세 조각을 다 소리 내기 위해서는 엄청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 셋 있다는 표이고, 이거는 엄청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연주할 때 많이 까다롭고 어렵긴 한데, 음악의 생동감을 표현하기에 좋은 음표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한 건 이렇게 셋 위에 3 캡이 그려진 음표에 대해서만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게 셋 있다는 표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위에 5, 6, 7 등 이렇게 다양하게 5 있다는 표, 6 있다는 표, 7 있다는 표, 8 있다는 표 계속 엄청나게 쪼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있다는 표가 셋 있다는 표만 있는 게 아니고 5 있다는 표, 6 있다는 표, 7 있다는 표, 8 있다는 표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데, 연주가 가능한지 안 한지는 연주자의 재량과 뭐 그때 상황의 뭐 박자, 속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무튼 엄청 많이 쪼갤 수가 있고, 주로 많이 쓰는 건 이 5 있다, 5 있다는 표와 6 있다는 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음표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 음표를 했으면 이제 심표도 한번 해볼게요. 심표 역시 음표랑 똑같아요. 근데 다른 거는 이제 심표는 음표들과 같이 일정한 시간 박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인 박의 수만큼, 음표는 소리를 냈으면 심표는 그 박자 정해진 박의 수만큼 소리를 내지 않고 심표는 쉬어야 돼요. 소리를 내지 않고 쉬어야 되고, 음표와 같이 심표 역시 온심표, 4분 심표, 8분 심표, 16분 심표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먼저 이렇게 모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 있는데, 이거를 온음표와 같은 온심표라고 해요. 온심표라고 하고, 온심표는 온음표와 같이 사과 4개만큼의 박을 가지고 있죠. 즉 4박자만큼 쉬라는 뜻이에요. 온심표. 그 다음은 이렇게, 이거는 위에 온심표와 반대로 모자를 뒤집어 놓지 않고 똑바로 이렇게 놓여 있는 모습으로, 이건 2분 심표라고 하죠. 이렇게 생긴 걸 2분 심표라고 하고, 2분 심표 역시 이 온전한 온심표의 2분의 1만큼인 사과 2개를 가지고 있죠. 사과 2개로
이렇게 두 박자만큼 씌워준다는 말로 이분 쉼표는 두 박자고 온전한 쉼표의 2분의 1이라고 해서 2분 쉼표라고 불려집니다. 음표랑 원리는 다 똑같은데 그 용도가 다른 거죠. 음표는 그만큼 그 방만큼 소리를 내야 되고 쉼표는 그 방만큼 쉬어줘야 돼요. 온음표는 네 박자만큼 소리를 내줘야 되고 온심표는 네 박자만큼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름은 같지만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서 음표와 쉼표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리고 이분 쉼표를 했으면 이렇게 생긴 지도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지도 모양은 온전한 쉼표의 4분의 1이라고 해서 4분 쉼표예요. 4분 쉼표. 4분 쉼표는 2분 쉼표의 절반, 사과 하나를 가지는 한 박자, 즉 한 박자만큼 쉬어주세요 라는 뜻이고, 그 다음은 이렇게 올챙이 모양으로 생긴 쉼표가 있는데 이 쉼표도 온전한 온쉼표의 8분의 1만큼이라고 해서 8분 쉼표라고 해요. 글씨가 엉망이네요.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8분 쉼표라고 해서 이 4분 쉼표의 절반, 사과 하나의 반개, 반을 쪼갠 거, 이만큼이죠. 그래서 반박자만큼 씌워줘라 이 뜻이고, 이제 16분음표를 알아볼 건데, 앞전에 음표를 할 때 여기 기둥이 있고 꼬리가 있는 게 8분음표잖아요. 여기에서 꼬리가 하나 더 붙으면 16분음표, 또 하나가 더 붙으면 32분음표 등 계속 이렇게 쪼개지는 만큼 꼬리가 늘어났잖아요. 근데 8분 쉼표에서 이제 16분 쉼표는 이렇게 올챙이에서 올챙이 머리가 하나 더 붙어요. 이걸 온전한 쉼표의 16분의 1이라고 해서 16분음표라고 해요. 16분음표. 16분 쉼표, 죄송해요. 16분 16분 쉼표라고 합니다. 16분 쉼표는 이 사과 반개의 절반이죠. 온전한 사과 하나에 4분의 1개. 그래서 반의 반박자예요. 반의 반박자로 반의 반박자만큼 씌워주세요 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이 음표와 같이 올챙이의 머리가 하나가 더 붙어요. 그러면 이건 32분 쉼표. 박자도 여기서 또 반만큼 쪼개지고, 또 하나가 더 붙으면 64분 음표. 64분 쉼표. 이렇게 또 끊임없이 쪼개지죠? 음표랑 같이. 이렇게 쉼표에 대해서 알아봤고, 앞에서 음표를 할 때 점을 붙여서 음표를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쉼표도 마찬가지예요. 음표랑 똑같이 쉼표에도 점이 붙을 수가 있어요. 쉼표도 마찬가지로 점이 존재하죠. 먼저 이렇게 모자를 뒤집어 놓은
온심표에 점을 붙이면 이렇게 점 옆에 붙이면 온심표가 되죠.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원래 4박자 사과 4개에서 절반 반절만큼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과 6개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박자가 되는 거죠. 6박자만큼 씌워주세요 라는 뜻이고, 앞에 있던 모자 모양인 2분 쉼표 옆에 점이 붙어지면 점 2분 쉼표. 점 2분 쉼표도 원래 2분 쉼표가 2박자에서 반절만큼 더해주세요. 그래서 2개 중에 절반은 하나, 즉 하나만큼 더해주세요 해서 총 이렇게 3박자가 되죠. 3박자만큼 씌워주세요 라는 뜻이고, 지도 모양인 4분 쉼표 옆에 점을 붙여주면 점 4분 쉼표가 되죠. 점 4분 쉼표도 이렇게 한 박자죠. 4분 쉼표가 여기에서 절반만큼 반절만큼 더해주세요. 하나의 절반은 반개죠. 이렇게 해서 총 한 박자 반이 되는 거예요. 한 박자 반만큼 씌워주세요 라는 뜻이고, 앞에 있던 8분 쉼표 옆에도 점을 붙여주면 점 8분 쉼표로 반박자죠. 원래 8분 쉼표가 여기에 반절만큼 더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박에 또 절반만큼 더해주는 반박자 반의 반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6분 쉼표, 점 16분 쉼표. 또 반의 반박자에 또 절반만큼 더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또 계속 쪼개지거든요. 점이 왜 이렇게 붙었는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 단톡방에 올려둔 쉼표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둔 영상도 꼭 봐주시고, 앞에 음표에 대해서 설명해둔 영상도 단톡방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것도 꼭 시청해주세요.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쉼표에 대해서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박자에 관계없이 이렇게 한 박자를 온전하게 쉴 때는 뭐 4분의 4박자든 4분의 2박자든 8분의 6박자든 다 온심표를 그려주면 그 박자에 관계없이 그 한 마디 전체를 씌워준다고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조금 알고 계시면 뭐 좋을 그런 쉼표에 대해서 좋은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한 번씩 오케스트라 곡을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이런 표시를 본 적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표기는 이건 독일어로 게네랄 파우제라는 그런 단어의 약자로 관현악곡에서 클라이막스 다음이나 악기들이 다 같이 일제히 한꺼번에 쉴 때 스코어에 이렇게 GP로 표기해주고 파트보에도 이 표기가 되어 있으면 모두 쉰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이것도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악보를 찾아서 한번 어떻게 쓰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독일어로 게네랄 파우제의 약자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심표에 대해서도 한번 음표와 심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어서 음이름과 게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음이름과 게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 전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도레미파, 저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누가 처음에 만들었을지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은, 먼저 중세시대에는 음계와 악보들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음악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악의 장르는 거의 주로 종교적인 음악이 대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성가곡이나 미사곡 등이 중세시대의 주된 음악 장르였는데, 이런 성가곡을 이제 성가대들이 꾸준하게 부르기 위해서는 기록을 해야 되는데, 중세시대에서는 음계나 음의 이름이 그때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한 곡을 아는 사람이 그 가락의 높낮이만 간단하게 여백지에 기록을 해주고, 그냥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그 여백지를 막 전달해서 후세에 막 교육하며 겨우겨우 이렇게 따라가면서 성가곡을 불러나갔는데, 그레고리아 성가곡을 보면 모든 곡이 네우마 기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네우마 기법은 이렇게 사각음표와 높이를 적어두면 이렇게 네 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줄로 되어 있어요. 5선이 아니고 4줄로 되어 있어요. 이게 초기 네우마 기법이고, 그 이전 시대의 완전 더 초기에는 아예 선이 없어요. 완전 초기에 네우마 기법에는 아예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도 조금 체계가 잡힌 네오마 기법법은 줄이 있고, 이게 음고가 이렇게 정해져서 기록될 수가 있는데, 이 초기에 이 악보에는 아예 선이 없어요. 선이 없어서 음의 높낮이를 알 수가 없고, 그냥 이런 표시들, 이런 걸로 음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다가 좀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이걸 외우려면, 그래서 이후에 조금 정립이 된 네움 악보로 네 개의 선을 이용해서 처음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음고와 음정을 이 앞에 초기에 이 악보에 비해서 더 체계적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고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줄과 사각음표가 이렇게 생기면서 그나마 그 이전보다는 음악 교육이 좀 편해졌어요. 하지만 이 네오마 기법을 보고도 성가곡이 한 곡을 외우려면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문제점을 해결해준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바로 11세기 이탈리아 중세 음악 이론가이자 수도사였던 이 사람이에요. 귀도 다레초라는 사람인데 이 귀도 다레초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암기 방식에 대해서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귀도 다레초가 세례 요한 찬가를 듣다가 앞으로 자기의 제자들이 곡을 쉽게 암기하고 학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 찬가는 하나의 가사가 끝이 나면 그 다음 가사가 정확하게 한음 높게 시작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귀도 다레초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 특징으로 음계를 만들었어요. 이때 그러니까 가사의 첫 음만 가져와 보면 우트, 레, 미, 파, 솔, 라의 헥사코드 시스템이 완성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16세기에 와서 작곡자이자 음악학자였던 휴버트 월렌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라음과 시, 도음 사이에 즉 새로운 발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상때 요한네스의 첫 글자인 시를 따와서 시음이 추가되었고 이후에 17세기의 음악학자인 도니라는 사람이 첫음인 우트라고 하는 첫음의 발음이 너무 발음하기 힘들어서 하나님이라는 뜻의 도미누스에서 도를 가지고 와서 도레미파솔라가 만들어지고 그 아까 설명했던 라와 도 사이에 시음을 추가해서 지금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헵타코드인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가 탄생하게 돼요. 중세의 6개의 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헥사코드라고 하고 이렇게 시가 포함되어 있는 7음 음계를 헵타코드라고 하죠. 그래서 귀도 다레초가 헵타코드를 만드는 건 음악에 있어서 매우 역사적인 발전이고 추후에 많은 음계들의 여러 음계가 있잖아요. 그 기초가 되어져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흔히 사용하고 있는 게 이름이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알아봤고 그 다음은 제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름은 6세기의 철학가이자 음악가인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음의 이름을 짓는 개념이 탄생했고 이름은 5개의 선인 5선 즉 5선에서 음이 있는 위치에 따라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말하고 우리 고유의 이름이 있듯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름은 다시 설명하자면 특정한 높이를 갖는 음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특정한 높이를 갖는 음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이름이라고 하고 이름은 이렇게 한국어로는
한국어로는 다, 라, 마, 바, 사, 가, 나, 다 라고 읽어주고, 영어로는 C, D, E, F, G, A, B,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도레미파솔라시도죠. 도, 미, 파, 솔, 라, 시, 도는 이건 이탈리아어예요. 이게 우리 한국어로 다라마바사가 나다, 영어로 C, D, E, F, G, A, B, C, 이탈리아어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읽고, 예를 들어서 이름에서는 이렇게 이음에서 시, 다, 도는 같은 말이고, 이음을 이렇게 나라마다 다, 시, 도 이렇게 다르게 읽어주지만 이건 다 같은 말이고, 이 이름은 절대 바뀌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름에서 이 도는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고정 도 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이름은 악기를 연주할 때 사용되는데, 악기에서는 음의 높이가 바뀌지 않아요. 정해진 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고유한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할 때는 정해진 이름에 맞춰서 악기를 연주하면 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앞에 이렇게 조 이름은 뭐 파샵이나 예를 들어서 뭐 C 플랫이 하나 붙는다, 이런 조표는 단지 만약에 파의 샵이면 가다가 이렇게 파의 샵, 파의 음을 뭐 이렇게 올려줄지 아니면 내려줄지에 대한 변화를 표시하는 것 뿐이지, 막 이렇게 뭐가 성격이 바뀌지는 않고 단지 반음을 내려줄지 올려줄지에 대한 변화를 표기한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개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개 이름은 앞에 설명한 귀도 다레초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고, 개 이름은 음계의 이름으로 다장조인지 사장조인지 뭐 바장조인지 등의 이렇게 음계가 바뀔 때마다 붙여지는 개 이름에 달라지는 이름을 말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파의 샵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파의 샵이 있을 경우에, 먼저 파의 샵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가 도가 되는, 도, 레, 파, 솔, 라, 시, 도,
아무것도 붙지 않는 악보의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C 메이저 또는 다장조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건 이렇게 해서 이게 도예요. 여기서부터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되는 경우이고, 또 다른 예로 만약에 파, 파에 샵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G 메이저이고 사 장조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사장조라고 하는데, 이 조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다음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따로 해볼 건데, 만약에 여기 사장조가 됐을 때 파에 샵이 하나 붙었을 때는 도 자리가 여기가 돼요. 이 자리가 도가 돼요. 즉 악보에서 주인이 이 조표, 이 파 샵이 붙어 있으면 이 파 샵의 바로 위에 음인 솔 음으로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왜 나중에 조정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그 공부를 해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표에 의해서 이 음계의 주인이, 악보의 주인이 바뀌게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고, 이렇게 악보의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이 음이 도가 되므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 이름은 조성 앞에 조표가 바뀔 때마다 이름이 그때마다 바뀌는 걸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에서 말하는 도와 개 이름에서 말하는 도는 당연히 다르겠죠. 이름에서는 도가 절대 바뀌지 않지만 개 이름에서는 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도가 여기서 원래는 이게 도잖아요. 이름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도, 레, 미, 파 자리에 있는 게 도 자리가 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이음이 되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앞에 조표에 의해서 성격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조성이 바뀐 거라고 하죠. 조표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으뜸음도 바뀌기 때문에 이 음계의 주인이 바뀐 거죠. 주인이 솔로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개 이름은 도의 이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동도법이라고 해요. 아까 이름에서는 고정도법이라고 하죠. 도가 계속 고정이 되고 이름에서는 개 이름에서는 도가 계속 이동해요. 아무 조표가 없을 때는 얘가 도였는데 파샵에 조표 울림표가 하나 붙으니까 갑자기 솔이 도가 됐어요. 이렇게 이동도법이라고 하고, 이름에서는 절대 바뀌지 않는 게 고정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 이름의 도의 이름이 계속 바뀌는 이동도법을 사용한 여러 교육법을 통칭하는 것을 솔페이지라고 하거든요. 이 개념은 영국의 음악교육가 사라 안나 글로버라는 사람에 의해서 1826년에 정리된 것으로 솔페이주 또는 솔페이주 교육법이라고도 하고, 개 이름은 노래를 하는 경우나
주어진 악보에서 조표를 옮겨서 조옮김을 하고 싶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목소리로 소리를 내는 노래를 할 때에는 이게 악기처럼 절대적인 음높이를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소리의 음높이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을 계명창이라고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인 음을 맞추기 어려워서 상대적인 음을 맞출 때 게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뭐 다른 가수가 불렀던 노래를 자기가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원곡 가수가 부르던 곡의 키가 너무 높아서 지금 이 가수가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영원히 못 부르는 게 아니고 키를 낮추면 되는데, 즉 가수가 부르기 편할 만큼 키를 낮추면 되는데 이게 기준이 되는 음은 바뀌었지만 선율의 모양은 똑같기 때문에 이 고정되었던 도라는 법칙이 자연스럽게 깨지면서 음이름이나 게이름이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원래는 C가 도인 음악에서 키를 낮추니 A가 도인 음악이 이렇게 새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이름과 게이름의 차이와 쓰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이름은 절대 도가 바뀌지 않고 게이름은 앞에 뭐 조표와 뭐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생각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좀 쉽게 예를 들자면 음이름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초등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때 학교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있잖아요. 초등학교는 학교에서 이름 순으로 이렇게 번호를 만약에 매기면 기흥, 니은, 디귿, 리을 이 순으로 뭐 김씨, 뭐 박씨, 이씨 많을 거 아니에요. 이때 만약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는 박씨거든요. 박씨인 저는 예를 들어서 22번이 되는 거예요. 음이름은 예를 들면 음이름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박씨인 저는 졸업할 때까지 입학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22번이 되는 거고, 게이름은 1학년 때는 19번, 뭐 2학년 때는 23번, 3학년 때는 뭐 24번 이런 식으로 저는 비읍인데 만약에 김씨가 얼마나 많은지 뭐 이씨가 얼마나 많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제 번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름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박채희라는 이름으로 번호를 매긴다면 비읍인 제 이름은 절대적으로 뭐 아무 상황에도 상관없이 입학할 때부터 22번, 졸업할 때까지 쭉 22번이 되는 걸 음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게이름은 제가 비읍인데 뭐 기읍이 엄청 많을 수도 있고 뭐 이응이 엄청 많을 수도 있고 앞뒤 상황에 따라서 제 번호가 19번이 뭐 1학년 때는 19번, 2학년 때는 뭐 25번 이렇게 계속 그 앞뒤의 숫자들에 따라서 뭐 얼마나 다른 글자의 수들이 많아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제 번호도 계속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름도 앞에 뭐 올림표가 몇 개 붙었는지 내림표가 몇 개 붙었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도라는 그 자체가 계속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으뜸음이 바뀌게 되는 걸 게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음표와 심표 그리고 점음표와 점심표에 대해서 알아봤고 음이름과 게이름에 대해서도 공부해봤습니다. 제가 이거 그때 음성이 녹음이 안 돼서 다시 만들어서 업로드 하니까 일단 잘 봐주시고 다 보시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이걸로 출석 체크할 거니까 제가 4주차 것도 다시 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